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수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과 관련한 긍정적 뉴스가 또다시 나오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오미크론과 관련한 공포가 과도했다는 인식으로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전 고점 대비 0.9%포인트만을 남겨둔 상태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0.1%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3%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64% 상승했습니다. 이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할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도 높은 항체 효과를 가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화이자 주가는 장중에 2% 이상 올랐지만 장 마감쯤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섹터별로 보시면 통신과 헬스, 부동산, 기술, 자재 그리고 이미 소비재, 산업 관련주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금융과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관련주는 하락했습니다. 이날 대형주 중에는 애플이 2% 이상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13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투자 회사들이 계속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하면서 애플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 3거래일 동안 8% 이상 올랐는데요. 지금 애플의 주가가 175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상향한 바 있는데요. 200달러에서 한 12%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면서 항공과 카지노 관련주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의 주가는 4%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인베스코의 다이나믹 레저 앤 엔터테인먼트 ETF는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메가 플랫폼,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주가도 2% 이상 올랐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당초 1월 말로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예상을 했지만 이 시점을 3개월에서 5개월가량 이제 늦추는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쿼트의 애널리스트는 이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지금과 같은 강한 반등은 불안의 신호이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좋은 소식이라면 변동성이 완화되고 있고 빅스 지수가 전날 2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공포가 완화되기 시작했다, 천천히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오한다의 제프리 할리는 지금과 같은 모든 것을 사들이는 이 같은 거래가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바이러스와 관련되지 않은 심각한 위험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요일에 나올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만약에 7%나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다음 주 열리는 FOMC에서 FOMC의 열기를 높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는 전월 대비 0.7% 상승 그리고 전년 대비 6.7%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오한다의 제프리 할리씨는 이 수치가 6.7%가 7%나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음 주 FOMC에서 아마 긴축 우려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내년 S&P 500 지수가 5,200포인트까지 이를 것이라며 종전 목표치인 5,000포인트에서 상향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전날 종가 대비 11% 높은 수준입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실질 성장률과 명목 성장률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경기순환 기업들의 마진이 증가하고 자사주 매입이 늘고 연준의 긴축에도 할인율이 우호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내년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은 7%, 실질 성장률은 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한 주식 전략가가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 시장 상황이 S&P 500 지수가 9% 이상 폭락했던 2018년 12월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엘리 인베스트의 린지 벨 수석 시장 전략가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FOMC 회의와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위험과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많은 이벤트와 헤드라인이 나오고 이는 변동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변동성은 3년 전인 2018년 12월의 기억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12월은 연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때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크리스마스 직전에 미국 증시가 폭락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미중 무역전쟁 우려 속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시장이 위험에 취약했던 시기입니다. 미국의 10월 채용 공고는 증가했으나 자발적 퇴직자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미 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채용 공고는 1,100만 건으로 전월보다 43만 1,000건 증가했습니다. 채용 공고 비율도 6.7%에서 6.9%로 상승했습니다. 자발적 퇴직자는 4.7% 줄어든 416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자발적 퇴직 비율도 전달 3.0%에서 2.8%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자발적 퇴직은 크게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10월 자발적 퇴직자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는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4% 많은 수준입니다. 화이자의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예방 효과를 지닌다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이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항체 수치를 초기 2회 접종과 비교해 25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 백신 2회 접종자의 항체 효력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차례 접종만으로는 오미크론에 대한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화이자는 밝혔습니다. 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보건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남아공 연구진들은 화이자 백신을 2차례 접종한 사람이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중화항체가 40분의 1로 감소한다고 밝혔으나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위중증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플랜 B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트클럽이나 대형 행사장에 출입할 때는 백신 패스를 제시해야 하며 영화관이나 극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강화됩니다. 근로자들의 재택근무도 권고되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균형 있고 책임 있는 대응이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수는 이날 기준 568건으로 전날보다 131건 증가했습니다. 게임스톱의 실적이 장 마감 후에 나와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게임스톱의 그 분기 손실이 지금 주당 1.39달러로 이전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주당 29센트에 비해서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게임스톱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6%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금요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투자자들은 잠시 대기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관련 지표 갖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